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 거버넌스 어떤 거버넌스라는 부분이 어떤 사회적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거버넌스다. 어떤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어떤 시민사회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어떤 이제 사회적 기업과 어떤 거버넌스 관계는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고 또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며 거버넌스 유형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서 거버넌스라는 거는 시민사회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거니까 시민사회와 국가 민주주의에서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과 거버넌스의 어떤 관계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거버넌스, 사회적 기업과 거버넌스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거버넌스 관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뭐냐? 거버넌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ILO 필라델피아 선언에 대한 반작용으로 1989년 재정균형위기에 대한 방안으로 워싱턴 합의가 발표됐는데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국제적인 문헌들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계은행은 워싱턴 합의에서 권고한 개선책을 적용하는 구조 조정을 도입하면서 좋은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국가 후퇴를 정당화하려는 제3섹터의 주장은 작은 국가로의 전환 속에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지지하는 좋은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과 동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어떤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재나 기타 어떤 재화가 제한적일 때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책임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조직의 제도적인 능력을 어떤 거버넌스라고 한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좋은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공공재나 기타 재화가 제한적일 때 어떤 그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책임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조직의 제도적인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1990년대 이후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OECD 국가들이 공공행정체계 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거버넌스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의 자원과 능력을 동원하여 공동의 목표를 세워가는 과정을 포함한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어떤 90년대 이후에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OECD 국가들이 공공행정체계 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부나 시장,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거버넌스는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의 자원과 능력을 동원하여 공동의 목표를 세워가는 과정을 포함한 패러다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버넌스의 라는 부분을 배경을 로즈라는 학자와 어떤 피에로 피터스라는 부분의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할게요. 어떤 이쪽에서는 자원 교환이라든지 개인 규칙,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상호 의존적, 자기 조직적인 조직 간 네트워크로 규정했다.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조직화된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는 이계적이고 관료적인 조정이나 시장과는 정부 조직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르게 시민사회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정부가 직면하는 심각한 도전은 이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고 새로운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국가, 시장, 네트워크, 공동체, 결사체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경제와 사회의 방향을 잡아가고 집합적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내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유형은 사회적 거버넌스 또는 외부적 거버넌스는 정책 결정 및 수행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 내 다른 영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인데 거버넌스 체제는 세 차원에 따라 그 특성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지. 관련된 행위자들의 유형에 따라서 정책 실행에 사용되는 정책기구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책 결정에 활용되는 제도적 조정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래서 거버넌스 유형을 공공, 조화, 네트워크, 파트너십 거버넌스 네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는 거죠. 거버넌스의 어떤 유형은 그래서 네 가지 유형으로 한 거버넌스를 좀 보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공공적인 거버넌스, 조합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파트너십 거버넌스 이렇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행위자의 제도적 형태로는 공공 거버넌스는 공공적인 문제, 그 다음에 기술 관료들의 정책 결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겠죠. 조합 거버넌스는 공공이라든지 비영리 부분에 어떤 관심을 가지면서 조합주의, 그 다음에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공공, 영리, 비영리 이런 부분의 제도적 형태에서 정책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고 파트너십 거버넌스는 공공, 영리, 비영리에서 제조적인 파트너십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유형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버넌스 어떤 네 가지 어떤 앞에 이렇게 공공 거버넌스, 조합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파트너십 거버넌스라고 유형은 정책을 만들 때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들의 역할에 대한 특정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권에 대한 특정한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죠. 시민권에 대한 특정한 의미. 그래서 시민권은 다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구성된 행위 목록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집단적인 우월성, 시민권, 공공선이라든지 일반적인 공공의 집단적인 시민권은 집단 우월성이나 그러니까 집단지성 뭐 이런 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민주적 거버넌스의 팽배, 대표성, 참여, 어떤 수기, 선거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자질과 권리와 법에 따른 대인관계를 통제하는 법, 시민권, 사회권 등 거버넌스 유형은 거버넌스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집단 우월성, 민주적 거버넌스의 어떤 규범의 팽배, 사람들의 자질과 권리와 법에 따른 대인관계 통제. 그래서 거버넌스의 어떤 유형과 시민권 차원에서 어떤 공공 거버넌스 네 가지로 구분해서 조합 거버넌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거버넌스, 파트너십 거버넌스가 있으면 행위자의 제도적 형태로 구분하면 공공이익을 하고 조합 거버넌스 집단의 협동조합이라든지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든지 자동차 공업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그런 집단의 이익.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집단은 없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은 연대하는 거다. 그다음에 거버넌스의 규범은 공공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간접 대변 정치적 대표권, 그다음에 조합 거버넌스는 간접 대변 이해관계를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대표한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이해 당사자들의 경쟁이라든지 어떤 유사시장의 규범이 되는 거죠.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규범은 직접 대변하다든지 직접 참여 역량 강화하는데 어떤 참여 자격은 적극적인 시민.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거버넌스는 이렇게 적극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대와 이런 것까지도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되게 폭이 넓은 거지. 공공 거버넌스, 조합 거버넌스, 어떤 네트워크 거버넌스, 파트너십 거버넌스, 참여자의 자격도 이렇게 어떤 거버넌스가 형태에 따라서 참여하는 자격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사회와 국가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그렇게 폭이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와 국가 민주주의,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거버넌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국가 민주주의 이거를 뭐 시민사회와 국가 민주주의는 이거는 뭐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짧게 어떤 우리가 한번 좀 개념을 살펴볼게요. 시민사회와 국가에 대한 역사적 시민사회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총체적인 사회 질서의 이기와 질서 개념의 패러다임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권이 되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시민들의 참여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사회의 구속력으로서 전통과 관습의 엄청난 붕괴에 직면하고 우리는 근대국가 운영뿐만 아니라 근대성의 도덕적 능력의 붕괴에 직면해 있을 때 제3섹터 및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과 시민사회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인지 혹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과정으로 보이는 사회연대의 재구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3의 길이 가능할 것인가에 여전히 미래 전망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민사회가 어떤 사회적 기업과 시민사회가 이렇게 이기와 사회적 질서 이기와 질서 개념의 패러다임이 붕괴되는 시기에 어떠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시민사회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으로서 미래 전망으로서 어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섹터라는 것은 뭐냐? 복지국가에 대한 단순한 철회 혹은 시민들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시간, 에너지, 자원 투자를 통해 그 영향력이나 규모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한 역사적 관점은 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들은 공공재원이라든지 공공재원 기반의 복지 서비스 제공과 거버넌스 방식에서 시민과 제3섹터가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이런 추세는 대체로 비슷한데 그 원인이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출현하고 시민사회가 중요성이 대두되는 데는 그 원인이 어떤 거냐. 노령인구가 이제 증가되는 거죠. 노령인구. 그 다음에 모든 차원, 지역 차원에서 민주주의 결핍이 모든 차원에서. 그 다음에 공공재정의 반영구적 감축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제3섹터와 시민사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이 국가가 노령인구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서 어찌됐든 시민사회가 출현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도전에 대한 대응은 국가별로 물론 다르겠죠. 국가별로 또 서비스 제공 부분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다음에 5가지 흐름으로 정리되는데 이 흐름이 어떤 거냐. 이 흐름이 첫 번째는 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공동 생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새롭고 차별화된 방법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연합 국가들이 사회 서비스의 공동 거버넌스와 공동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법들을 확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사회 서비스 제공과 거버넌스 이용자들이 적극 관여하여 공공 서비스 논의 참여 촉진을 위한 이용자 협의회와 같은 단체들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 일부 국가에서 지역 내 학교 운영이 사회나 노인연합회와 같은 선거에서 대의민주주의 지역 대표성과 함께 이용자들의 기능적 대표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자원봉사활동이 독려되는 이런 흐름으로 어떤 시민사회가 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는 시민사회와 국가와 그러니까 신공공 거버넌스와 유럽 복지국가가 전망되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이러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 중 하나는 복지국가를 수립하고 성장하는 데 있다는 거죠. 복지국가가 수립되고 성장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막스 베버가 말한 관료적 지휘체계인 전통적 공공행정의 급격한 확대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수동적 수혜자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오다가 민영화, 예주화, 체계적 성과 측정, 벤치마킹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이 도입되면서 변화를 맞게 됐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라는 개념으로 소개되고 신공공관리가 공급되면서 고전적인 배버식 공공행정의 중요한 요소들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소극적 수혜자인 시민들은 적극적 소비자가 됐다는 거죠. 소극적 수혜자인 시민들은 적극적인 소비자가 됐다. 그래서 오스본 등 어떤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 공공 서비스 관리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공하고 신공공관리 방식의 제조우위 접근과는 반대로 서비스우위 접근 방식이 이제 출현하는데 공공 서비스는 더 넓은 틀에서 이해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신공공 서비스라고 그랬다. 그래서 서비스가 제조와 구별되는 어떤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서비스가 어떤 신공공 거버넌스, 공공 서비스는 더 넓은 틀에서 이해돼야 되는데 그거는 제조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서비스가 제조와 구별되는 세 가지 개념은 서비스는 무형이다. 그리고 서비스는 생산 논리가 다르다. 그리고 이용자의 역할은 제조 서비스와 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서비스 이용자는 제조 서비스 이용자와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유럽 복지국가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고 향후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겠죠. 복지 서비스의 재원과 전달 체계의 분리는 어떤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 어쨌든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 등장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국가들이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영리 기업과 어떤 제3섹터 간의 다양한 혼합이 갈목한 만큼 증가되면서 어떤 사회적 기업도 출현하고 시민사회가
더 성숙해진다는 어떤 그런 부분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거를 이제 그 시민사회와 국가와 관계를 도표로 좀 보면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복지국가들의 전망을 보면 현재 어떤 80년대는 국가가 주도적이고 대안적 제공했다면 국가, 영리기업, 제3섹터 이렇게 했다가 두 가지 제어는 신공공 거버넌스라는 거, 신공공관리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리되면서 국가, 제3섹터, 영리기업 이런 부분으로 또 국가, 영리기업, 제3섹터로 어찌됐든 어떤 제3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성이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 제3섹터나 어떤 영리기업,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시민사회가 더 많이 나서는 방향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대두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 거버넌스는 이제 어떤 민주주의로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세 가지 규범적 개념이 있다. 경쟁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민주주의나 경쟁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선택받고 뭐 그러는 거죠. 정치적 선언을 통합하는 메커니즘으로 선거라든지 경쟁적 이익 간의 선택, 그리고 지도자의 선택과 책임 이런 것들이 경쟁적 민주주의. 그다음에 수기민주주의는 공공 간의 합리적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이해관계자가 서로 첨예하게 갈등이 있을 때 타협하고 모색한다는 거죠. 선호도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고, 참여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어떤 정치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이론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세 가지 기본적 개념이 있다는 거죠. 경쟁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사회적 기업은 이런 어떤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와 상당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민주주의 모델에 어떤 일련의 조건이 붙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을 제시하며 이해관계 안에서 대표성, 참여, 경쟁과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 세 가지 개념을 시민과 국가의 관계, 시민사회 조직과 회원과의 관계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사회 조직의 역할을 평가하는 설명과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세 개념은 시민사회 조직과 국가의 관계를 특정짓는 데 유용하다.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사회적 기업과 세 번째 상목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업과 거버넌스와 관계. 사회적 기업과 거버넌스와 관계를 이제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에서의 어떤 제3섹터나 시민사회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거버넌스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거버넌스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 중심 통제에서 벗어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을 뜻하는데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시민사회가 사회 정치적 의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다라는 거죠.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조정 능력이라든지 공식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시민사회 조직의 거버넌스 참여는 공공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가 되도록 이끈다. 거버넌스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뭐냐? 어떤 유럽이나 미국의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동기는 차이있지만 그 출발은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동기는 출발은 시민사회 영역의 자발성에 시민사회의 차별성에 사회적 기업의 조직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동기와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이룬다는 거죠. 응? 외부적으로는 시민이나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사회 영향의 부분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시민사회 조직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시민사회 조직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목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조직과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라는 것과 사회적 기업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영리냐 비영리냐만 있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목표를 실현한다는 공동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죠.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유럽의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케인지언 복지국가의 축소와 재편 과정에서 전통적인 국가 기능의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업 형태다. 그래서 출발은 시민사회 영역이지만 제3섹터와 비영리적 효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사용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새로운 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차이를 가진다. 그래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사회 상호작용 구조를 갖는 거버넌스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중요하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상호작용 구조를 갖는 거버넌스에서 사회적 기업은 그러한 거버넌스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상호작용 구조를 갖는 거버넌스,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버넌스 내에서 그것이 파트너십 거버넌스는 새로운 거버넌스 흐름으로 기존의 정부 주도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정부가 대등한 관계로 참여하는 좋은 거버넌스 이루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거버넌스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더욱 강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버넌스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과 파트너십 모델이 종종 하나로 사용되는데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이제 노동조합이라든지 경제단체, 기업, 지방의 사회적 기업, 어떤 시민사회 조직, 지역단체 등 다양한 범위의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파트너십 거버넌스는 이제 국가가 네트워크와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제도하고 어느 범위까지 형성되는 협동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국가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따라 네트워크가 개방되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사회나 시장 행위자들의 참여와 영향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 어떤 정의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한국에서 아직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버넌스 체계에서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사회적 기업은 거버넌스 체계 사회적 기업의 참여는 사회적 기업의 거버넌스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거버넌스 참여는 사회적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그리고 시민사회 부분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향후에 사회적 경제, 남북 교류 협력, 국제 협력 사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큰데 어떤 거버넌스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요점을 하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거버넌스는 이제 거버넌스의 개념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재나 기타 재화가 제한적일 때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공정에 책임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조직의 제도적인 능력이다. 이런 개념으로 좋은 거버넌스를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회적 기업을 이제 사회적 기업과 거버넌스에서 어떤 거버넌스는 국가 운영에서 전통적으로 정부 중심에서 통치체계에서 벗어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운영 방식을 뜻하는데, 시민사회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활성화 단계는 아니지만 거버넌스 쪽에서 사회적 기업의 참여는 어떤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적 기업의 거버넌스 참여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민간 부분, 공공 부분 그리고 시민사회 부분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여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